네, 순환신경망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순환신경망을 위한 데이터 정리를 먼저 좀 다시 할 건데, 요게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식이었죠. 라지에를 0으로 하고 스몰 b를 1로 하고 라지에를 다시 0으로 하고 스몰 c를 2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열에다가 정수를 그냥 매핑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얘를 가지고 인베딩 레이어에 통과시키면 얘가 알아서 원하는 인코딩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폼이 수행된다고 했는데 원하는 인코딩 안 쓸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인베딩 레이어를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원하드 인코딩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인베딩 레이어를 안 쓰고 원하드 인코딩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을게요. 왜냐하면은 순환신경망을 쓸 때는 X가 이렇게 뭐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어떠한 숫자 형태, 벡터 형태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하드 인코딩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X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하드 인코딩 코드를 좀 설명하면 요거를 원하드 인코딩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원하드 인코딩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네트워크의 리니어에 넣을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플롯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x라고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y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잠깐 딴소리를 하면은 이거 인베딩 레이어를 그냥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원하드 인코딩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하냐. 어차피 그냥 원하드 인코딩하고 리니어 태우는 거 고정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이제 ABCD라고 되어 있는 거를 원하드 인코딩 형태로 숫자화 시키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문자를 텍스트를 숫자화 시키는 방법에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효율이 안 좋은 게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보다 이제 다른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느낌은 좀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냥 원하드 인코딩밖에 없구나, 무조건 원하드 인코딩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여기고 X하고 Y를 원하드 인코딩 형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망했던 풀이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 망했던 풀이 드래프트에 가면은 실패 실패했던 네트워크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했던 코드를 갖고 올 건데 여기에서 인베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리니어로 바꿔야 되겠지. 우리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 이미 X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풋 피처는 4가 되고 아웃풋 피처를 2로 바꿔주면 되겠죠. 뭐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방금 실패했던 풀이 있죠. 그거를 그냥 똑같이 구현을 할 건데 이번에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쓸 거는 아니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그냥 주소 코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패했던 풀이는 이제 이러한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거로 실패했던 풀이를 좀 더 이제 다른 클래스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제 구현을 할 건데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기 이제 가면 이제 틀 같은 거 복사해서 그냥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클래스가 이제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요 틀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름을 정하는 건데, 이 특이하게도 또 이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을 제가 클래스로 구현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2개의 레이어만 클래스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X가 들어갔을 때 H가 나오게 되는 딱 그 과정까지만 클래스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H 네트워크라고 정하도록 할게요. H 네트워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H 네트워크는 10H까지 이제 통과한 요 2개의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일단 통과시킬 레이어들을 여기에 정의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2레이어를 쓸 거고, 그쵸? 이 2가지의 레이어를 제가 뭐 리니어, 그 다음에 뭐 액티베이션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요 레이어의 역할은 X가 이제 인풋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풋이 들어와서 히든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I2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부터 완전히 RNN에 해당하는 노테이션을 제가 미리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서에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만들 때는 항상 여기 셀프를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H 요거를 통과시켜요. 이 2레이어를 통과시킬 건데, 이 2레이어를 통과해 가지고 Y 해시 나오는 거다. 여기서는 이제 Y 해시 아니고 출력이 이제 Y 해시는 아니고 히든이겠지. 히든 레이어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게 출력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는데, X가 일단 들어오잖아요. X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I2H를 통과시켜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10H를 통과시키면 되지. 이렇게. 얘를 우리가 히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히든을 리턴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된 거냐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2레이어만 통과해갖고 X가 들어가서 H가 나오는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 10H가 통과되고 얘가 통과해야 되는데, 요 레이어는 그냥 제가 따로 그냥 대충 적당히 이름 붙여갖고 리니어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갖고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통과시킬 H 네트워크,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H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얘는 H가 들어가서 뭔가 소프트맥스 취약의 전 상태가 이제 나오는 레이어인데, 이 H가 나오는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화 시키면 되죠, 그렇죠? 얘가 X가 들어가서 H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리니어로 통과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전에 구현했던 네트워크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정신 놓으면 이 다음부터 끝나거든요. 한 6시간 동안 끝나요. 일단 로스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잡아주고, 얘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렇게 잡고 그냥 앞에 있는 거 똑같이 하는 거니까, 옵티마이저는 터치 옵팀 아담 이렇게 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네트워크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쵸? 지금 얘도 학습해야 되고 얘도 학습해야 되죠. 그쵸?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전달할 때 되게 지금 애매한 부분이 생겼는데, 이 H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이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제너레이터니까 리스트화 시키면은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찾아야 돼. 여기 콤마가 있어갖고 제가 지웠습니다. 그 시퀀셜에 있던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자, H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거랑 또 뭐를 학습해야 되냐면은 또 리스트화 시켜갖고 리니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를 같이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전달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그냥 묶어갖고 리스트로 전달을 하면 되죠.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전달하면 돼요. 이게 그 신기술이죠.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저를 두 개의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리스트 형태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포문을 돌리면 돼요. 20번 반복을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H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가지고 X에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결과로 내가 히든이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히든 레이어가 우리 앞에 했던 그 처음에 H 나오는 거 있죠? 이제 거기까지 출력 상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히든을 리니어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전 상태가 되는데 그쵸? 그거를 내가 아웃풋이라는 변수로 받겠습니다. 제가 이거 변수 이름도 엄청 막 신경 써서 지금 한 거거든요. 나중에 다른 문서 공부할 때 그 이 노테이션대로 다 이제 좀 정리가 많이 되어 있었고 갑자기 이게 안 하던 걸 제가 쓰잖아요. 막 히든 아웃풋 이런 걸 이제 잘 쓰는 용어가 아닌데 이 용어를 일단 어떤 게 아웃풋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네트워크의 아웃인데 아웃풋이랑 Y랑 비교해서 로스를 구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스를 미분합니다.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를 해주게 되면 뭐가 이제 돌아가겠지, 그렇죠?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자, 그럼 이제 그냥 별거 없고 방금 했던 거를 내가 다른 형식으로 되게 그냥 복잡한 코드를 써가지고 그냥 구현을 한 거밖에 없어요. H 네트워크에 이제 X를 넣잖아요. 이렇게 n/2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리니어를 이제 통과시키면은 소프트 X를 취하기 전에 있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볼게요. 이것도 10H까지 구현한 클래스를 이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선언을 하면 되는데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또 중복 선언할 필요는 없었고 요거는 그냥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문 돌릴 준비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뭐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이 포문을 돌리는 과정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바꿀 건데 지금 우리가 로스를 구할 때 저기 H 네트워크에 X가 들어가면 요거는 X가 지금 벡터 형태로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H 네트워크로 통과하면은 벡터 형태로 히든이 확 계산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탁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x0을 넣고 x1을 넣고 h0 계산하고 1 계산하고 이렇게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을 하지 않고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를 이제 하면은 로스는 옵저베이션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킵했다가 두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고 그거를 더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클래식한 코딩인데 일단 로스를 0으로 세팅을 해요. 처음엔 로스가 0이고 첫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한 로스를 계산 여기다 계속 이제 더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x는 요런 이제 텐서 형태인데 이거의 랭스가 599죠. 그래서 599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t로 잡고 라지 t로 생각을 해주고 여기에 t까지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할 건데 첫 번째 옵저베이션을 뽑아갖고 x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옵저베이션을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h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리니어를 통과시키고 그런 식으로 옵저베이션 와이즈하게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h 네트워크에다가 뭐 x 이런 식으로 통과를 했었는데 이 x의 쉐입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5994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근데 이제 x의 0을 h 네트워크에 넣을 건데 이거는 쉐입이 그냥 4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상 1에 4로 나오면은 기존에 있던 h 네트워크의 통과가 좀 잘 될 것 같죠. 그래갖고 이렇게 맞춰주면은 1에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h 네트워크에 이제 넣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 출력에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옵저베이션만 해당되는 출력 결과가 나올 테고 그래서 요 과정이 결국에는 H 네트워크의 X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출력 결과가 뭐 히든의 T번째 옵저베이션이 나오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귀찮으니까 그 X의 T를 내가 XT라는 변수로 그냥 폼을 돌리기 편하게 좀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의 T를 폼은 돌리기 편한 YT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XT라고 쓸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HT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엘리멘트 와이즈하게는 여기까지 지금 구현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OT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리니어에 HT를 통과시키면은 T가 0일 때 이 해당되는 OT까지 다 구해지게 되겠죠. 로스 값은 뭐냐? 로스 값은 이제 요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YT가 들어가고 얘는 OT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원래 로스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한 로스고 우리는 이 로스를 계속 누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돌리게 되면은 어떠한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는데 여기에서 H 네트워크 그 다음에 리니어 그러니까 이 1에서 2까지 구하는 과정이 지금 요거로 하면은 앞에 했던 거에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을 제가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그냥 다 풀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0.35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하고 위에 우리가 방금 구현했던 이 숫자하고 그냥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드하고 뭐하고 똑같다? 요 코드하고 완전히 그냥 같은 코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펼친 거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패했던 풀이를 제가 그냥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낸 거고 요거는 이제 순환신경망은 아니죠. 이제 순환신경망에 들어가기 전에 순환신경망에 대한 모티브가 되는 이제 생각이 두 가지 개념이 되게 핵심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H에 대한 거를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H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를 다시 재해석을 하면은 X라는 애가 들어가갖고 뭔가 이제 리니어 그러니까 리니어한 변환을 거쳐갖고 우리가 H가 만들어졌는데 H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숫자로 바꿔 원활 인코딩이 아닌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BCD 요게 이제 반복되는 거를 H가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뭐 이런 식으로 H가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건가? 그래. 요거를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파빨 이렇게 되면 얘가 사실상 x가 a라는 의미가 되고, 그쵸? 여기 이제 두 번째 로우에 파란색이 의미하는 거는 x가 뭐 b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원이 결국에는 x에 대한 정보를 h가 적당히 잘 요약해서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활 인코딩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원활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일단 x에 대한 그 ABCD를 표현하기 위해 갖고 피처를 몇 개 써야 됐지? 4개 써야 됐죠. 근데 H는 2개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활 인코딩보다 좀 더 컴팩트합니다. H도 이제 X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활 인코딩보다 좀 더 이제 작은 피처를 가지고, 그러니까 엑기스만 모아진 느낌이고, 그러니까 X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H가 X는 아닌데 X하고 거의 대등한 역할을 한다라고 믿어질 정도로 뭔가 X가 좀 약간 변형된 형태. 그래서 네트워크가 받아서 웨이트를 적당히 곱해갖고 Y에서 만들어내는 게 좋은 형태로 약간 이제 숙성된 형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H라는 문자에 있죠. 요거는 그냥 원활 인코딩이 아닌 X를 또 다른 그 숫자로 표현한 또 다른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요 엑기스만 남은 느낌, 그 다음에 좀 더 숙성된 느낌을 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통계학과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오면 전처리를 해가지고 Y에 이제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전처리된 상태가 H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X가 되게 특징을 뽑아내기 좋은 상태로 전처리가 돼갖고 H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그 H를 가지고 우리가 조그만 변형을 하니까 Y에 잘 나오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H는 사실 X는 아니지만 거의 X랑 대등하게 생각할 수 있고, X에 있는 정보를 잘 유지하면서 뭔가 좀 잘 숙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 있던 정보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 뭐 약간 그 오바를 하면 선조들의 지혜에서 엿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기사를 하나 제가 들고 왔습니다. 숨쉬는 맛의 결정체, 시간장에 왜 열광할까라는 이제 제목인데, 뭐 되게 비싸요. 시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쭉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장이 혹시 그 뭔지 아예 처음 들어본다, 모른다 하는 사람 있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간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간장이라는 거는 오래될수록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년 된 간장이 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전통의 간장 이런 게 팔리거든요. 이게 몇백 년 전통의 간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사실 그게 뭐 예를 들어 갖고 500년 전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때 내가 간장을 100리터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1년에 진짜 아껴 먹어갖고 한 100ml씩 이렇게 먹었다고 쳐도 500년이 지나면 그게 줄잖아. 그쵸?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500년 전통의 간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있냐? 그 옛날 이제 간장이 있죠. 옛날 간장을 계속 뭔가 새로운 간장을 만들어서 그 옛날 간장이 이제 조금 파먹잖아요. 거기 남아있는 거에 새 간장이 이렇게 부어. 그러면은 그게 500년 전통의 간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도 돼. 이게 약간 TMI를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간장을 유지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독이 있죠. 씨를 이렇게 계속 파먹다가 거기에 이제 색간장을 넣어갖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 있는 이제 한 100리터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를 새로운 간장 만들 때, 새로운 간장 100리터를 만들 때 거기 있는 거를 한 컵 정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그 옛날 효소가 살아남아갖고 거기 살아 숨쉰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게 전통이 진짜 여기 읽어보세요. 진짜인데. 그래서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읽어볼게요. 자, 새로 담근 간장에 씨간장을 넣거나 간장독에 햇간장을 넣어 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겹장 혹은 덧장이라고 하는데, 몇몇 종갓집에서는 씨간장 있기를 몇백 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매년 새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처럼 이거 되게 장독대 한번 깨지면 몇백 년 정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집집마다 내려오는 고유의 장맛을 잃지 않기 그 맛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맛있는 간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될 것 같다. 뭐 소중한 자산이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 자, 원래 간장을 만드는데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콩물을 이제 숙성시키면 간장이 된다고 해요. 자, 콩물이 입력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콩물이 입력으로 들어서 숙성이 돼요. 그럼 간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방식이야. 그러면은 내년에 내가 간장을 또 만들고 싶다. 내년에 또 콩물을 만들어갖고 그걸 숙성시켜서 간장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만들려면은 그냥 또 그 다음 콩물을 숙성시켜서 간장을 만드는 건데 전통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콩물 원이 있어요. 일단 콩물 제 시점1에 콩물 원이 있고 그거를 숙성시켜서 간장 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C간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새로운 간장 2를 만들 때는 콩물 2하고 간장 1을 넣습니다. 이거 두 개를 섞어요. 그 다음에 얘들을 같이 숙성을 시켜요. 그럼 간장 2가 만들어져요. 이게 2년째. 3년째는 여기 있는 간장 2 있죠. 이 간장 2를 콩물 3랑 섞어요. 그럼 콩물 3하고 간장 2를 섞으면 간장 3가 만들어져요. 그럼 잘 보면은 간장 2에는 이 간장 3에는 간장 2에 대한 뭔가 맛이 유지가 되고 있겠죠. 왜냐면 이걸 섞었으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간장 2는 간장 1을 섞었잖아. 그러니까 간장 2는 간장 1에 대한 맛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또 있겠죠. 또 간장 1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콩물 1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간장 3는 콩물 1이 이제 숙성된 상태, 콩물 2가 숙성된 상태, 콩물 3가 숙성된 상태에 대한 맛이 오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서 내가 이제 간장 갖고 뭔가 조리를 한다고 칩시다. 아는 요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간장 계란밥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은 콩물 1을 가지고 간장 1을 만듭니다. 그쵸? 그럼 간장 계란밥 1이 나오겠지. 이 간장으로 계란밥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간장 계란밥 내가 2를 만들고 싶으면은 간장 2를 써야 되는데 간장 2를 쓰려면 간장 1을 써야 돼요. 그쵸? 그냥 간장 계란밥 3를 만들려면 간장 3를 써야 되는데 간장 3는 간장 2하고 콩물 3를 섞어갖고 뭐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간장이 결국에는 점점 맛있어진다는 논리잖아. 그럼 간장 계란밥이 점점 맛있어지겠죠. 그쵸? 자, 이게 여기는 이제 콩물 1에서 간장 1로 가는데 여기는 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리즘의 편의성을 위해서 간장 제로라는 거를 없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시점에는 C간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간장 제로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이 간장 제로를 그냥 맹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렇죠? 첫 번째는 그냥 맹물을 넣고 그걸 C간장이야 라고 그냥 막 속이는 거지. 그래서 간장 1을 만들고 그 다음 간장 2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요 구조가 그냥 이게 매년마다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자, 콩물을 X라고 두고 간장을 H라고 놓습니다. X를 숙성시킨 상태가 아까 H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H는 X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뭔가 좀 더 이제 X에 대한 그 정보를 잘 끌어내서 Y를 잘 맞추기 위해 어떠한 숙성된 상태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콩물을 그냥 X라고 두고 간장을 H라고 둔 다음에 이 나머지 수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오죠. X1이랑 H0랑 해가지고 뭔가 이제 변환을 거쳐갖고 H1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H1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뭔가 조리를 거쳐갖고 간장 계란밥이 되겠죠. 그래서 간장 계란밥, 첫 번째 간장 계란밥을 내가 Y1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설명을 까먹고 그 남들한테 이제 RNN 설명할 때 뭐 간장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요 수식을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이 수식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계속 간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간장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X1 그 다음에 H0가 들어가서 H1을 만든다. 근데 H1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X1이 뭔가 이제 숙성된 느낌이야. 그 다음에 H1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 H1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Y1을 만들어야 돼. 요거를 계속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 구조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Y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간장 계란밥을 잘 만들려면은 일단 간장을, 맛있는 간장을 숙성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간장을 가지고 조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환을 네트워크로 만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전달해서 학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딱 봐도 맛있는 간장을 숙성시키는 방법이 어렵지, 뒤에 간장으로 간장 계란밥 만드는 방법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많은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게 XH를 가지고 H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결국에는 숙성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숙성을 담당한다는 거는 X하고 H가 왔을 때 H가 나오는 거, 요 네트워크하고 조리 담당,
H에서 Y로 가는 이 두 네트워크를 각각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요거를 좀 더 이제 수식적으로 써볼게요. T를 일단 제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인 시점. 0인 시점에는 시간장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H0는 0 시점에서 시간장이잖아. 이건 없다 그랬잖아. 없어갖고 뭐를 넣는다 그랬지? 맹물을 넣는다 그랬죠. 맹물을 그냥 00으로 제가 생각을 할게요. 간장 제로는 맹물을 만드는 거니까 H0를 일단 00으로 그냥 초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00이냐? 그 전에 우리가 H 히든 노드를 우리가 두 개로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키텍처에 있는 디멘전이랑 다 맞춘 거예요. T1 시점에는 이제 드디어 간장을 처음 만드는데 X하고 H를 X1이랑 H0를 섞어갖고 H1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숙성을 시키는 과정인데 잘 보면은 이러한 변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결과를 보면 얘는 디멘전이 뭐가 나와야 되지? 길이가 2, 그러니까 1,2가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1,2가 나와야 되지. 얘도 1,2가 나와야 되죠. 얘도 1,2가 나와야 되고 얘도 1,2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X하고 지금 H0하고 이렇게 해서 숙성을 하는 거는 우리가 개념상으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간장 넣고 물 넣고 이렇게 해갖고 막 섞어갖고 이렇게 뭔가 숙성을 시키는 거 변환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섞으려면은 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더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X는 지금 디멘전이 A, B, C, D니까 1,4예요. 피처가. 그렇죠? 근데 H는 디멘전이 H0는 우리가 맹물을 00으로 초기했으니까 1,2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더할 수가 없어. 그럼 더하기 위한 뭔가 디멘전을 맞추기 위한 변환이 필요한데 그래갖고 WIH하고 WHH라는 걸로 곱합니다. 그래갖고 얘는 결과적으로는 1,2가 돼야 돼. 근데 여기는 X는 1,4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지? 4,2가 돼야 되죠. 그래갖고 얘가 4,2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얘가 결과적으로 1,2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이미 1,2예요. 그럼 얘는 2,2가 되면 되죠. 그래갖고 여기 있는 디멘전이 여기 위에 있는 디멘전이랑 다 맞아요. 그래갖고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 과정은 뭐냐면은 H0하고 X1을 가지고 섞어서 H1을 만들 건데 섞으려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바이어스니까. 그리고 숙성을 시키는 게 이제 10H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H1이 만들어졌으면은 H1을 가지고 다시 리니어로 태운 다음에 아웃풋이라는 걸 뽑아야 됐죠. 이 아웃풋을 뽑는 거는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W를 대충 만들어서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해가지고 O를 그러니까 첫 번째 O1을 구하고 그쵸? O1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채워갖고 Y1을 구하면 됩니다. 그쵸? 자, T는 이 시점에는 이거를 반복하면 되겠지. 계속. 요거를 다시 한번 슈도 알고리즘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H0 초기화해요. H0를 이제 뭐 맹물로 초기화하든 뭐로 초기화하든 초기화해요. 그 다음에 HT는 요 시식으로 여기 위에 있는 식으로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아웃풋은 요거로 만들고 YT는 요거로 만듭니다. 그쵸? 요거를 코드로 써보겠습니다. H0 H가 이제 히든인데 히든을 일단 초기화해요. 히든을 초기화하고 T는 1부터 T까지 그냥 이런 그 파이썬 문법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일단 그냥 슈도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X는 이제 간장이야. 간장인데 여기에다 리니어 트랜스폼 하는 이유는 내가 더하기 위해서야. 뭐랑 더할 거냐면은 H랑 더할 건데 숙성된 간장이랑 더할 건데 얘도 이제 더하기 위해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요거 두 개를 리니어 트랜스폼해서 이렇게 더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요거를 더해갖고 숙성을 시키면 새로운 이제 H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H는 H의 T-1이죠. 그쵸? 그 전에 있는 간장이니까. 얘는 T 시점의 간장이죠. 그래서 코드상으로는 이게 똑같지만 이게 그 알고리즘상으로 표현할 때는 얘하고 얘 구분이 약간 좀 모호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코드상으로는 오히려 이게 깔끔합니다. 이게 이게 후가 되는 거니까. 히든이 들어가면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 태워갖고 아웃풋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채워갖고 YT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 X하고 H를 넣어갖고 H로 가는 거 있죠. 요거를 그전에는
그냥 X가 들어가서 H까지 나오는 네트워크 H 네트워크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 이름을 바꿔갖고 원래는 이제 클래스 지을 때 여기 앞에를 대문자 써야 되거든요. 대문자 써야 되는 제가 일부러 약간 좀 그 짝퉁 느낌을 주려고 소문자로 썼습니다. 이게 스몰 RNS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토치 RNSL이랑 제가 만든 이 네트워크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레이어를 일단 3개 씁니다. 요런 거 이제 지금 디테일한 건 따지기 싫었고 다 물음표를 했는데 첫 번째 리니어 트랜스폼, 두 번째 리니어 트랜스폼이랑 10H를 하는데 요거로 보면은 알 수 있죠. 요거로 보면 X에다가 리니어 트랜스폼 뭔가 그냥 하나 갖고 와서 해. 그 다음에 히든에다가도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0H를 써요. 그 다음에 히든을 만들어서 히든을 내보낸다. 이게 끝이잖아. 그렇죠? 여기에 포함된 리니어 트랜스폼은 여기에 정의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 쓰일 리니어 트랜스폼은 여기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에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H하고 X를 이제 입력으로 넣었을 때 next H가 나오는 그러니까 시간장이랑 콩물이랑 넣었을 때 새로운 이제 간장 전통이 이어지는 그 간장을 이제 만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고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HT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맹물로 초기화 시킨 다음에 요 네트워크를 여기에서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그리고 요 풍문을 돌리면 되겠지. 요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만 바뀌면 돼요. 간장 만드는 것만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HT하고 HT를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HT로 받아줘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다시 리니어 태우고 그 다음에 OT 그 다음에 로스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요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분) 할 수 있어 해야 돼. 자 일단 이 클래스를 선언을 할 건데 이제는 진짜 구현을 해야 되니까 약간 문법을 좀 맞추도록 할게요. 여기를 셀프로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셀프로 써야 되겠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 이제 첫 번째 리니어 트랜스폼은 내가 이름을 X가 지금 H로 가는 그 네트워크를 입력이 H로 간다. 이렇게 아까 네이밍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리니어는 H에 걸리는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H에서 H로 가기 위한 네트워크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의미로 H to H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I to H가 되고 여기가 H to H가 됩니다. 그쵸? I to H에는 이제 입력이 X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출력은 1, 2가 돼야 되고 입력은 1, 4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풋 피처가 4, 여기는 2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 얘는 2,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하나 찍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그 간장을 만드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숙성을 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숙성을 해주는 네트워크하고 조리를 해주는 네트워크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숙성을 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X하고 H가 들어가서 H가 나오는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숙성 담당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일단 조리 담당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리 담당 네트워크는 여기에서 요 변환을 책임지는 거네. 그 H에서 OT로 가는 요 변환을 책임져야 되는데 HT의 디멘전은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OT의 디멘전은 4가 나와야 되니까 리니어 트랜스폼은 그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사실 아까 했던 것대로 이게 갑자기 느려져가지고 터치에는 리니어 H를 가지고 그러니까 2를 가지고 4를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그냥 쿡이라고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요리를 하는 느낌이니까 간장 가지고 간장 계란밥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함수하고 옵티마이저를 설계하도록 할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담. 그 다음에 여기에 옵티마이저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시킬 네트워크가 두 개 있잖아요. 숙성 담당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 조리 담당 네트워크. 그쵸? 숙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는 내가 RNN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여기에는 파라미터를 리스트화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쿡에 있는 파라미터를 리스트화 시켜갖고 얘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데 아까 돌렸던 폼은 있죠. 요거 있죠. 여기에서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아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큰일 났네. 6분 걸리는데 이거. 잠깐만. 38분이면 6분 기다리면 42분이고. 그래 할 수 있겠어. 로스를 이렇게 잡아주고 H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게 RNN 셀이라는 거로 바뀌고 XT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콩물이랑 이전에 있던 간장을 같이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HT하고 여기 있는 HT는 사실 그 다른 HT이긴 한데 요 그 코드상 똑같이 설정을 해도 되고 처음에는 HT를 넣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HT를 맹물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의 2 디멘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1 곱하기 2 벡터를 HT로 만들어져 갖고 처음에 이제 맹물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맹물이 이제 간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간장이 계속 다음 간장이 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학습시키고 5분 동안 기다리면 돼요. 이게 좀 걸립니다. 영상은 잠깐 끊어야 되겠다.